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3명이 평생 한 번은 겪지만 그중 7명은 자신이 환자인 줄도 모르고 방치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가면 뒤에 숨은 우울증입니다. 주변에 이런 친구 꼭 있죠? 늘 모임의 중심에서 분위기를 띄우고 SNS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만 가득한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참 에너지가 넘친다고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상담실에서 마주하는 진짜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사실 고장난 보조 배터리를 들고 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활기찬 모습은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남들 앞에 서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만든 필사적인 연기력에 가깝죠.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은 즐거워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비유하자면 엔진에 불이 붙었는데도 겉에 번쩍번쩍한 광택제를 발라 사고를 위장하고 있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겉은 눈부시게 빛나지만 그 차의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엔진이 멈출 것이며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요. 진짜 비극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온 세상의 중력이 나에게만 쏟아지는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밖에서 억지로 쥐어짜냈던 그 가짜 에너지가 방전되는 순간 이들은 옷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고꾸라집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남겨졌을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공포와 공허함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외향적이고 활발한 사람일수록 이 간극은 더 큽니다. 남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밝을수록 혼자 있을 때 마주하는 그림자는 더 짙고 차가워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밝은데 무슨 우울증이야. 이 무심한 한마디가 그들의 입을 더 굳게 닫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은 더 완벽한 가면을 쓰고 더 크게 웃으며 속으로 골마 터져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가면이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격을 바꾸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우리 몸속 깊숙이 새겨진 설계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결정된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노력해도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진짜 배후, 그 소름 돋는 설계도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설계도의 이름은 바로 유전자입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우울증은 당신의 마음가짐이 나약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하드웨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똑같은 슬픈 영화를 봐도 누군가는 금방 잊지만 누군가는 며칠 동안 가슴이 저릿한 경험을 하죠. 이건 감수성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남들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튼튼하고 두꺼운 피부를 가진 무소처럼 태어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얇고 투명해서 살짝만 스쳐도 상처가 나는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죠. 무소는 거친 가시덤불을 지나가도 아픈 줄 모릅니다. 하지만 얇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스치는 바람조차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가시덤불에 상처 입은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피부가 얇게 태어난 게 잘못일까요? 당연히 둘 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타고난 생물학적 조건일 뿐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유리 같을까?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 우울이라는 스위치가 남들보다 훨씬 가벼운 무게에도 쉽게 눌리도록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뇌를 분석해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회로가 일반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건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안경을 써야 시력이 교정되는 것처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물리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 유전적인 굴레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낼 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뇌의 회로가 닫히기 시작하면 당신의 세상은 순식간에 빛을 잃습니다. 다 가졌는데 왜 우울해? 라는 말은 우울증을 앓는 이들에게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들은 지금 뇌가 보내는 강력한 오류 신호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 뇌의 오류라고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데도 죽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할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슬픔과 눈물이 우울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눈물보다 더 무서운 증상이 당신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몰랐던 우울증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가슴이 아닌 이곳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당장 주목해야 합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흔히들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우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우울증은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상태로 찾아옵니다. 우울증의 영어 단어인 디프레션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그것은 감정의 슬픔이 아니라 기압이 낮아지듯 모든 에너지가 밑바닥으로 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전자기기의 배터리가 0%가 되어 화면이 검게 변해버린 상태와 같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에 빠지면 세상은 갑자기 흑백 영화처럼 변합니다. 예전에는 나를 설레게 했던 맛있는 음식, 재미있던 게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아무런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완전히 셧다운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반응을 멈춘 겁니다. 팔다리에 수백 킬로그램의 모래주머니를 달아놓은 것처럼 몸이 무겁고 머릿속에는 뿌연 안개가 낀 듯 집중력이 사라집니다.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가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전원을 꺼버린 절전 모드에 진입한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엉뚱한 신호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공황 증상을 겪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거나 온몸에 근육이 쑤시는 통증을 느낍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죠. 이것이 바로 가면을 쓴 우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감정이 표현될 길을 찾지 못해 신체적인 통증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슬프지 않다는 이유로 나는 우울증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는 사이 당신의 뇌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기력의 늪은 당신의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약속을 미루던 것이 나중에는 씻는 것조차 힘겨운 과제가 됩니다. 뇌가 보내는 이 강력한 정지 신호는 도대체 왜 우리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걸까요? 단단하게 버티던 당신의 정신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이 지독한 방전 상태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품어왔던 어떤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평범한 우울을 치명적인 도구로 바꾸는 최악의 연료, 그 위험한 배후가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이었던 그 순간이 어쩌면 당신을 무너뜨린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한 무기력이 늪으로 변하는 결정적인 순간은 당신의 삶에 불행이라는 강력한 연료가 투입될 때입니다. 사실 10명 중 7명은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나도 며칠 밤을 지새울 뿐 몇 달씩 이어지는 우울증으로 직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명에게 불행은 단순히 슬픈 사건이 아니라 뇌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특히 역설적이게도 누구보다 뜨겁게 성공을 갈망하고 완벽한 행복을 꿈꿨던 사람일수록 이 덫에 더 깊게 걸려듭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던 셈입니다. 높은 곳을 나는 비행기일수록 추락할 때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들이 적당한 고도에서 적당한 행복에 만족할 때 당신은 극단적인 성공이라는 환상을 연료 삼아 엔진을 풀가동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엔진이 멈추는 순간 그 높았던 고도는 고스란히 파괴적인 낙하 에너지가 되어 당신의 정신을 박살냅니다. 이 정도는 돼야 행복이지 라는 당신의 높은 기준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가장 불행한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셈입니다. 이때 뇌는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충격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아예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차단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깊은 우울의 정체입니다. 문제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기 위해 우리가 선택하는 임시 방편들입니다. 당장의 고통을 잊기 위해 혹은 마비된 감정을 억지로 깨우기 위해 당신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뇌를 영원히 잠재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그 위험한 선택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낫지 않는 환자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울증이라는 감옥의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열쇠를 던져버리는 최악의 행동. 특히 잠 못 드는 밤마다 당신을 유혹하는 그 달콤한 독약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모른다면 당신의 우울증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잠 못 드는 밤,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당신이 무심코 집어드는 술 한 잔. 그것은 사실 치료제가 아니라 당신의 뇌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우울증은 가만히 두면 10명 중 7명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뇌 스스로가 치유할 시간을 갖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코올이 개입하는 순간 이 치유 시계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술은 뇌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을 띄워주는 촉진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활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우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깊은 상처를 입고 회복 중인 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는 행위는 그 상처 위에 소독약 대신 부식성 강한 염산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 짧은 몇 시간 동안은 뇌가 마비되어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는 순간 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처절한 우울의 구렁텅이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어제 마신 술은 오늘의 당신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 무기력을 잊기 위해 오늘 또다시 술을 찾는 지독한 할부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술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켜 우울증이 가장 바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극단적인 선택이나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술 기운을 빌려 홧김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들은 우울증이라는 감옥의 창살을 당신 스스로 더 단단하게 용접하는 꼴입니다.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당신의 뇌는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법을 잊어버리고 오직 독약에만 반응하는 좀비 같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위로가 사실은 당신을 더 깊이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옥 같은 밤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 사람을 만나고 억지로 운동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뻔한 바른 생활 처방전들이 왜 당신에게는 고문처럼 느껴졌는지, 그리고 당신의 죄책감을 단숨에 날려버릴 진짜 회복의 기술이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상식이 뒤집힐 준비를 하세요. 밖으로 나가서 햇볕 좀 쬐어라. 사람들도 좀 만나고 운동도 해봐라. 우울증에 걸린 당신이 가장 많이 듣지만 동시에 가장 듣기 싫은 고문 같은 조언들입니다. 사실 이런 조언들은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왜 누워만 있어? 일단 일어나서 마라톤부터 뛰어봐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의 뼈가 부러진 당신에게 바른 생활은 치유가 아니라 가혹한 채찍질입니다. 이제 그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건 갓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게으름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뇌는 지금 과부하로 인해 연기가 풀풀 나고 있는 서버와 같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전원 코드를 뽑고 열을 식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죽기보다 싫다면 그냥 늦게까지 주무세요. 억지로 햇빛을 보러 나가는 대신 암막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머무르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건강한 습관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당신에게만큼은 독입니다. 우울증 기간에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기술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 중에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숨통이 트이고 에너지가 돌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뇌가 비상전력을 가동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새벽에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며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뇌가 선택한 최선의 생존 방식입니다. 나는 왜 일이 한심할까? 라며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만의 방식으로 무너진 서버를 복구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순 없잖아. 정말 이러다 영영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말입니다. 혼자만의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지점, 즉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장난 뇌를 다시 부팅시키기 위한 최후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의 세상은 70%까지 빠르게 복구되기 시작할 겁니다. 나약함의 상징인 줄로만 알았던 그 최후의 수단이 사실은 당신을 일상으로 복귀시킬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어떨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복구의 골든타임과 당신의 뇌를 다시 뛰게 할 과학적인 비결을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어둠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당신에게 병원 문턱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벼락처럼 느껴질 겁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바보가 된다더라. 의지가 부족해서 약에 의존하는 거다 라는 편견들이 당신의 발목을 붙잡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울증 치료는 당신의 영혼을 개조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컨디션을 예전의 70%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삶은 기적처럼 변합니다. 그 70%를 만드는 가장 빠르고 과학적인 지름길이 바로 약물 치료와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의 뇌는 지금 지독한 가뭄이 들어 갈라진 논바닥과 같습니다. 행복과 의욕을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줄기가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죠. 이때 힘내서 비를 내려봐 라고 외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는 그 메마른 논바닥에 외부에서 직접 물을 끌어와 대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일단 물이 차올라야 벼가 자라고 생명이 살아나듯 뇌의 화학 물질이 채워져야 비로소 당신의 의지도 희망도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고장난 펌프를 고치는 지극히 합리적인 수선 과정일 뿐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처방을 받으면 빠르면 한 달 안에 당신의 세상은 흑백에서 다시 천연색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이 아니라 일상이 되고 귀찮기만 했던 샤워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그 소박한 변화가 바로 치료의 힘입니다. 완벽한 100%를 꿈꾸지 마세요. 일단 70%까지만 복구되면 나머지 30%는 당신의 뇌가 스스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 채워나갈 겁니다. 우울증은 한 번 왔다가 반드시 떠나가는 손님입니다. 그 손님이 머무는 시간을 단축하고 당신의 일상을 지켜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물론 약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유 없는 고통에 질식당하는 일은 멈출 수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시야가 확보되면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치료를 받아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도 그동안 망가진 내 인생과 내 잘못된 선택들은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요? 과거의 후회라는 족쇄에 묶여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마지막에 건네는 진심 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오늘 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모든 실수를 단번에 씻어내줄 최종 위로의 메시지를 마지막 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늘 과거의 나를 심판대 위에 세웁니다. 그때 참지 말걸.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걸. 그때 더 열심히 살걸. 하지만 심리 전문가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절대로 그보다 더 잘 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모든 순간 당신이 가진 에너지와 유전자, 그리고 당신을 둘러싼 환경 안에서 이미 당신만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구멍난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었던 셈입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고 파도가 덮치는 상황에서 당신은 배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수평을 유지하며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비록 배는 엉망이 되었고 목적지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그 거친 바다 위에서 가라앉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자책과 후회는 사실 더 잘 살고 싶었다는 뜨거운 생존 의지의 반증일 뿐입니다. 당신이 망가뜨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버텨온 흔적들이 흉터처럼 남았을 뿐이죠. 우울증은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성적표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 해 라고 뇌가 보내는 가장 눈물겨운 호소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누구라도 당신과 똑같은 뇌의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불행의 파도를 맞았다면 당신보다 더 훌륭하게 버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이 밥 한 끼를 먹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씻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승리한 것입니다. 긴 어둠을 지나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배를 안전한 항구에 정박시키고 젖은 옷을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뇌가 다시 반짝이는 빛을 찾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들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울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정말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닥 심리학입니다.